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바로 최초 감염원일 겁니다. 중국의 신천지 교인들이나 혹은 우한에 다녀온 국내 신천지 교인들이 1월 즈음에 처음으로 코로나를 옮긴 건 아니냐. 정부 당국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법무부가 최근 8개월 새 신천지 교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기록을 조회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중국 우한 현에서 되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웃이랄까 그래서 뭐 하나도 안 했어. 신천지 예수교회를 향한 마녀 사냥이 극에 달하고 이로 인한 가족의 핍박과 폭력으로 한 성도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천지 예수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일상생활을 해온 국민이자 피해자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8개월 새 우한과 연관 있는 신천지 교회를 다 조사해봤더니 한 42명 정도가 관련이 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천지 교회의 신도들한테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느냐. 역학적으로 이걸 이제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뭐 31번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감염자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31번 환자한테 누가 그러면 전파를 했는가.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신천지 교회 측에서 24만 명에 달하는 이제 신도들 명단을 이제 정부에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명단을 쭉 이제 해서 출입국 관리를 좀 해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2월 27일까지 이 중에서 42명에 되는 신천지 신도가 우한 쪽에서 8개월 동안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명이 중국인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인데 지금 신천지 교회가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우한 쪽에서도 교회 활동을 했고 거기에 신도가 한 뭐 2, 300명 있다는 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뭐 폐쇄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활동했다는 사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 그러면 과연 어떤 시점에 들어와서 접촉했는가 이런 상황을 좀 밝혀내면 과연 그럼 신천지 쪽에 어떤 바이러스의 1차 전파자는 누구냐 이걸 좀 지금 규명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하 국장, 그러면 이 42명을 법무부나 뭐 정부 당국이 전수조사를 해서 우한에서 그러니까 장례식장과 관련된 인물인지 혹은 31번 환자와 관련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접촉한 인물인지 이거 발표내면 최초 감염은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기 시작한 게 실질적으로는 11월부터라고 그래요. 중국에 이제 영호 환자는 12월 1일 날 발생한 걸로 돼 있고 예. 1호 환자는 12월 8일 날 발생한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한에 있었던 거기에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1월부터 이미 우한 시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러면 11월부터 들어온 사람, 저기서 그러니까 7, 8, 90은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고 그렇네요. 11월부터 들어온 사람 중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디 집회에 가 있었고 언제까지 있다가 갔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대구에 어떤 신도가 갔었고 특히 혹시 청도에 있었던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누가 갔는지를 확인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신천지 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크게 퍼지게 됐는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게 됐는가를 알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결과가 나왔죠. 신천지 전체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17만 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 가운데 증상이 있는 이들이 무려 3,300여 명이었습니다. 19만 명에 대한 증상 유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총 17만 1,682명, 88.1%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 중 유증상자는 1.9%, 3,381명이며 무증상자는 98%인 16만 8,301명으로 확인되어 그 외에 약 7만 명은 현재 치료를 마치고 교회에 입주로 대기자가 있습니다. 모든 숫자를 합하면 약 30만 명이 되겠습니다. 3,000명이 넘는 증상, 유증상자가 나왔는데 예. 최 교수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연락 두절이 또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셔서 미성년자가 16,68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미성년자는 조사단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두 번째 주소지가 불명한 사람이 863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조사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 발표에. 왜냐하면 유증상을 조사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전화예요. 이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전화 일지를 해서 증상이 있냐 없냐, 열은 오르냐 안 오르냐, 기침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단순한 자가진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천지 교인 중에는요, 증상이 있어도 없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하면 확진 조사 받으러 나오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가에 방문해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진자가 됐을 때 활동을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발각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인이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 조사 과정에서 아니라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그래서 1.9%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화로 증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와 관련이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관련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약간 열을 받아낸 상태인데도 체온계로 재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거 보면 체온계가 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질본을 통해서 대구 방문자로 알려진 신도는 20명이었는데 경기도가 강제조사로 확보한 22명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신천지가 정부에 대구에 갔다 온 사람이 20명이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저희가 강제로 이 조사를 할 시점에 그 서버에는 이 20명이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명단을 축소해서 줄여서 넘겼다는 지자체 계속 문제 제기도 있는데, 최 교수님, 아까 그러니까 단순히 자가 진단으로 유증상자를 판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설사 다 알더라도 지금 당시에 대구로 원정을 가서 예배한 사람들이 수도권을 각기 퍼졌기 때문에 그 확산세를 어디까지도 짐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나온 것만 보면요. 유증상자, 지금 본인이 스스로 유증상자라고 밝힌 사람의 숫자를 보면 신천지 교인 중에 경기 지역이 740명이고요. 서울이 217명입니다. 인천이 143명이고요. 총 합치면 1,106명입니다. 수도권이. 거기뿐만 아니라 대구 같은 경우에 1,299명이고요. 그다음에 광주도 351명, 전북도 136명이 있어요. 이 말은 대구에서 예배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가서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고, 이 모든 사람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 말은 이게 단순히 대구의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의 특성이 결국은 본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건 전국적으로 대구에서 예배드렸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가서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각각의 지역에서 대표로 대구에 가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신천지로까지 확산됐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얘기 계속 짚어보니까 저 전수조사 있잖아요. 20만 명 갖고 온 전수조사를 지금보다는 3, 4일 정도 더 빨리 했어야 그래도 좀 확산세가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텐데, 아직도 지금 신천지 교인 가운데, 전국 신천지 교인 가운데 10,000명 넘게 연락 두절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현정 의원님. 그래서 계속해서 이만희 총회장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이 비공개 특별 편지와 이 언론에 공개하는 편지가 다른 점도 계속해서 이 명단 축소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 교회의 특성이 이 총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면에서 상명하복의 조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회장이 어떤 지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만희 총회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공개적으로는 정부 시적에 적극 협조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도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보면 폭풍이 생명의 말씀과 믿음 빼앗으려고 모질게 불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처음에 보낸 메시지는 이번 사태가 마귀의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신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본인들의 종교 탄압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게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만희 지금 총회장도 저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본인이 일단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만희 부회 총회장 같은 경우에 형의 장례식장, 즉 청도 대남병원에서 지금 여러 확진자가 나왔고, 그럼 그때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가장 먼저 어떤 면에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 검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신도들이 따를 겁니다. 자, 우리 총회장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아도 되겠다. 따를 텐데 문제는 지금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금 신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지금 받으라는 사인인지 아니면 지금 숨어 있라는 사인인지 이게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빨리 당국에 가서 조사받는 일.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당국에 가서 조사받고 지금 10,000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 연락 두절 상태인데 이 부분도 좀 총회장 입장에서도 좀 더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신천지가 코로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엄정 대응하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제기가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검찰이 나서려면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가 허위 명단을 정부에 넘겼다. 이 증거가 확실해야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영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피의 사실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윤석열 총장은 얘기는 저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예. 자,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당연히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천지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피의 사실이 좀 특정이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신천지가 이제 허위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앞서 이제 누구죠? 이재명 지사 얘기 들어보셨지만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소명할 수 있는 사실은 좀 있어야 될 거고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 뭐냐면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투트랙이에요. 코로나19에 대한 역학조사 방해 부분이 있고 신천지 내부 비위와 부정에 관한 것들인데 하단에 있는 신천지 내부의 비위와 부정은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저 부분에 대한 것도 수사는 해야 될 텐데 지금 역학조사하고 저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예. 저 문제는 이거 코로나19 다 정리하고 나서 해도 되는 거예요. 급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급한 건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방해하고 있느냐, 신도명부로 허위를 해주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당연히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채널의 취재 결과 이만희 총회장은 지금 출국 금지 상태, 이미 다른 건과 관련해서 출금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10,000명 이상의 신천지 교인들이 전국적으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